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백열등입니다. 백열등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백열등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차세대 조명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열등은 120여 년 전에 에디슨이 처음 만들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네, 실제로 최초로 전구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때보다 77년이나 빠른 1802년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험프리는 전구의 짧은 수명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후 에디슨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7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백열등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네, 120여 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개발한 지 8년 만인데요. 경복궁의 백열등이 커지면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백열등을 구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18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전문 회사인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됐고요. 종로에 3개의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재래시장. 좌판마다 백열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백열등은 서민을 비춰주는 따뜻한 불로 사랑받아왔다. 백열등의 최대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 개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다. 요즘 나오는 친환경 램프 대비 3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백열등의 역사는 무려 2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흔히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최초로 전구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다. 그는 1802년 가느다란 플래티넘 선에 전류를 보내면 빛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를 전구로 만들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1879년보다 77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백열등이 에디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은 수명 문제를 해결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백열전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라멘트입니다. 이 필라멘트가 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높은 온도에서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저항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가 가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돋쳐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중심이고요. 그 이후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필라멘트에 아주 높은 온도가 발생하면서 그 열을 내면서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백열전구의 원리입니다. 에디슨은 몇 번의 연구 끝에 최대 12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탄소 필라멘트를 개발, 짧은 수명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백열전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처음으로 상용 가능해진 백열등이 등장한 것이다.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는 그 야외에서는 그 아크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크등은 빛이 너무 밝다는 것, 약 한 4,000촉강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빛을 밝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걸 가정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최초의 백열전구인데요. 그 시대에 에디슨만 백열전구를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특허 침해로 인해서 1882년에는 조지프 스완과의 서로 상대적인 고소 사건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화해하면서 에디슨 스완 전기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 전구가 더 실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열등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도입됐을까? 한국전력공사가 건립한 전기박물관. 전기에너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백열등이 등장하기 전 인류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만들어냈다. 그 후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불을 밝힌 등잔을 거쳐
석유가 보급되면서 램프로 발전해왔다. 전기 도입이 그 임박에서는 그 석유가 우리나라에 한 1870년대 무렵에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석유 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개량 형태로 해가지고 유리의 어떤 외피를 씌운 그런 어떤 남포등도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등으로 쓰다가 그 등잔에서 석유 등을 넘어서 바로 이제 전기를 이제 쓰게 되는 전기 등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가스등이나 아크등, 와사등 이러한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석유등에서 전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건천궁 주변으로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묘한 불빛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내리며 주위가 어두워지자 깜빡거리던 작은 불빛 하나가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열등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1883년도 그 미국과의 한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가지고 또 보빙사를 또 파견하게 됩니다. 그 보빙사 일행이 이제 에디슨 관련 회사를 이제 방문하면서 전기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고종 황제가 계신 그 황실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고종 황제는 그 당시 이제 푸트 공사를 통해서 이제 에디슨 회사와 그 전기 도입에 대한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1887년도 3월경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복궁에 전기등이 켜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그 후 18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전문 회사인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다. 한성전기회사는 당시 전차의 동력이나 전등시설, 전화사업들을 갖추기 위해서 생긴 최초의 전기회사였다. 전기회사가 갖추어지려고 그러면 또 상당히 많은 또 전기를 또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그 당시 동대문 발전소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동대문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이제 각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등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종로에 처음으로 그 세 개의 이제 가로등이 이제 설치됩니다. 그게 아마 1900년도고 4월 10일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날 이제 전기의 날로 이제 제정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 최초의 그 종로에 생긴 가로등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가 민간에게 이제 가설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 백열등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라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120여 년 전 도입된 뒤에 이 국민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추억거리를 던져줬는데요. 아쉽게도 내년부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2014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낮은 효율 때문인데요. 백열전구는 전력 사용량의 5%만 빛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는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것입니다. 네. 백열전구와 LED 램프를 비교해보면 백열전구의 에너지 효율은 LED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네. 제품 수명은 LED 램프의 25분의 1 정도로 짧습니다. 앞으로 백열등의 자리는 LED나 필라멘트가 없는 무전극 램프 등 새로운 강원이 차지하게 되고요. 백열등은 장식용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사라진다고 해도 워낙에 백열등과 관련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아쉽고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 플러스 오늘은 백열등의 개발과 도입 그리고 고효율 LE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